안녕하세요. 8월 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제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어제 시장 하락이 왜 만들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고용지표 나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게 나왔어요. 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 나왔고, AI는 실적 대비 너무 높았던 것 아니냐, 한 것 때문에 빠진 거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엔키리 같은 경우에는 뭐냐 하면 일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에 계속해서 투자를 했던 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일본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다? 금리 인상.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해외 투자했던 걸 금리 인상을 했으니까 좀 끌고 와가지고 이제 돌려놓는 이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쇼크에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할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게 될 거고 엔화의 가치는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걸 돌려놓지 못한다면 나중에 조금 더 비쌀 때 돌려놔야 되는데, 그러면 늦게 하면 할수록 이것도 결국엔 손실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이게 이제 부담이 되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는 조금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게 되었고요. 시카고 연은 총재는 경기가 둔화하는데 제약적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경기가 안 좋다면 연준이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 나중에 한번 지켜봐 달라. 이렇게 이제 언급한 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야, 이거 계속해서 이 안 좋은 부분이 혹시나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딱딱딱 진행을 한다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네. 이렇게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건 맞는데요. 현재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도 조금이 아니라 50bp씩 꾸준하게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에서도 나름의 무기가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기가 없다면 문제가 좀 심각했을 텐데 50bp씩 계속 금리 인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무기 되게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 좀 거품을 터트린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침체 관련 이슈였는데, 이제 제조업 관련이랑 이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이 자연 재해, 허리케인 요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내용도 있어갖고, 혹시나 다음 달에 이게 또 한 번 발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다면, 야, 이거 골디락스 최고. 예, 해서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 일정과 본다면은 요건 이제 다음 달 나오는 지표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비스업 지표가 나왔는데 지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50일 전으로 50 위가 있으면 경기가 좋은 거고 50 아래면 경기가 안 좋은 거거든요. 51.4 나왔습니다. 저번이 48이었는데 올라갔죠. 미국은 여전히 어느 정도 탄탄한 경기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저게 진짜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안정세를 보여줄지는 이 내용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암만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전 세계의 공장이 미국으로 다 가고 있는데 이미 투자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에 이 모든 것들이 박살이 난다. 저는 투자된 액수 생각하면은 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3.67 이 정도면 완전 고용 상태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5%가 안 돼요. 너무 굳이 과하게 여기에 대해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이지 않나 싶은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면 결국에 3% 언더까지 떨구겠다라고 했던 과거 전적들이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증시는 좀 탄탄하게 버틸 요 체력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현재 국제유가 WTI 기준 72.94달러로 마이너스 0.79%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의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좀 개별적으로 보면 좋을 현재 상황의 핵심 뉴스들 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자, AI 쪽 실적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실망감이 컸던 거잖아요. 팔란티어 AI 수요 증명한 실적 공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등장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AI 쪽도 결국에 경쟁이 커지긴 하겠지만은
실물은 이렇게 등장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역시도 이 AI 관련 주가가 빠지는데 방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반도체 판매량도 앞으로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당연히 네트워크망의 투자도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전력 수급 역시도 이게 전기 먹는 하마다 보니까는 필요성 증가에 따른 투자가 계속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뭐다? 핵심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네. 그럼 그에 맞춰가지고 실적이 올라가는 걸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AI가 커지면 로봇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떠오르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거는 한국이 조금 그렇게 앞서 있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이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데는 또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이외에도 AI 온 디바이스로 인해서 이제는 LCD를 넘어서 OLED 그 다음으로까지 어떻게든 넘어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다시 한번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기에 집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철강업계 엄청 힘들어요. 중국이 덤핑으로 막 내보내고 있다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해상풍력 여기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 업체들이 실적이 안 좋아지는 만큼 이 원가율이 되게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야, 이거 선가가 계속 오르는 요걸 생각했을 때 다 영업이익으로 남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점유율적인 부분으로 중국을 일시적이긴 하지만 넘어섰다는 내용도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견제가 계속된다면 이건 앞으로도 어느 정도 반복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진짜 슈퍼사이클 맞났구나, 이런 마인드로 이 관련 뉴스도 해석을 하시길 바라며,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 업체들까지도 보시며 이렇게 시장 정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에 집중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하는 이러한 부분들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카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제 조정장에서 그래도 악재가 있는 건 맞지만 요 다음 넥스트를 준비하자, 이거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렸는데 한 번에 한했던 거 싹 다 회복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오히려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이거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현재 핵심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네카오 핵심으로 뭘 짚으면서 보라 설명드리고 있죠. 결국 금리. 왜냐면 얘네들은 성장주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의 실적 대비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고평가가 맞아요. 하지만 미래 배율을 현재로 끌고 오게 된다면은 적정주가일 수 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유동성이 많아야지,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 많아야지 훨씬 더 미래 걸 끌고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결국 금리이기 때문에 얘가 좋은 모습이 보여지면 네카우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 때문에 빠졌다? 미국의 제조업이랑 그리고 실업률을 딱 봤더니 쇼크가 나왔어. 너무 이게 높다 보니까는 이거 경기 침체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걱정을 했고, 여기에 NKD 트레이드, 그러니까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금 되돌림, 요것도 이제 하락에 큰 역할을 했다, 같이 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어제 정확히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뭐죠? 일단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연준의 주요 목표 중에 하나는 경기를 방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힘이 실릴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막 언급되는 발언들을 보면은 훨씬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 지금 실업률이 높아진 데에는 미국의 허리케인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를 보면은 50일 전으로 경기가 좋냐 나쁘냐가 갈리고 있는데 51 나왔습니다. 이전이 48이었는데. 그러면 다음 달에 실업률 발표됐을 때 괜찮으면 야, 미국의 경기는 여전히 튼튼하네 라는 부분에 힘이 계속해서 실릴 수 있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은 골디락스 속 금리 인하 환상인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마다 과거에 항상 어떻게 올라갔었냐면은 아시잖아요. 19년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는 이 구간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풀리니까 이렇게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이 전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또 어디가 있느냐? 서프라임 무기지. 시장 전체가 바닥을 막 기었을 때에도 돈이 압도적으로 풀리니까 유동성 공급하니까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또 여기서 이 관련 내용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제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상했던 것보다 상승폭이 좀 단기적으로 빠르게 잡힐 수도 있지 않나 싶은 게 있어요. 어떤 부분 때문이냐면 요즘에 그동안 나왔던 게 25bp씩 그러니까 0.25%씩 금리 인하한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9월 FOMC 기준으로 지금 5.5잖아요. 25bp 28.5%밖에 안 됩니다. 50bp 인하가 71%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야 이거 가속도 엑셀을 밟을 수도 있겠네. 9월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데 11월도 보면은 만약에 50bp를 이렇게 한번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끝이 아니라 또 인하 얘기 들려오고 있고요. 12월 FOMC도 보면은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인하 하면은 펑, 펑, 펑 나오는 거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작년이죠.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이제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선반영됐던 걸 생각을 하면은 최소한 여기는 이번에 올해 안에 이 돌파하는 거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한다면 금리가 지금 5.5인데 최종적으로 3% 아래까지 떨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장기 투자를 생각을 하신다면은 여기까지 그냥 끌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를 봤을 때 19년만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저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라갔죠? 퍼센테이지? 그냥 2만 원을 잡고 12월, 1월, 2월 여기까지 이렇게 딱 봤을 때 38,000원 거의 100% 언저리 70% 80%? 그럼 이번에는 여기 이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100% 이상? 충분히 해볼 법하지 않은가 싶은 거죠. 단타로 여러 번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면 솔직히 이것 말고 막 여러 번 회전하면서 딴 거 먹어도 되긴 해요. 근데 이왕이면 하나로 굳건하게 수익 극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부분은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다. 이러한 관점으로 쭉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면 일단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하락 뭐 어느 정도 추가 영향이 있을 순 있더라도 금리 인하 얘기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악재가 이 다음 일정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50bp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 넥스트 좀 속도를 낸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수급 쪽으로 이제 외국인 들어오게 되면 더욱더 좋고요. 자, 그리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첫 금리 인하 이후 올해 연말까지 속도 냈을 때 요거 먹고 나오시면 되고 그리고 중장기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만 보더라도 인하가 계속되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 요거까지 먹고 마무리 짓는다 라는 마인드로 네카우 쭉 한번 보시면 오늘 영상의 핵심 정리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힘들더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남은 시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